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증권사 리포트, 게임회사 시프트업 분석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시프트업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 같은 핵심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리포트가 특정 시점의 기업 분석이나 투자 관점을 담고 있어서요. 시장 시각을 이해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물론 이게 딱 하나의 분석 의견이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실적부터 바로 보죠. 2025년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를 아주 크게 웃돌았다고요. 네, 맞아요. 매출액이 1,12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82억 원. 오, 상당하죠? 네, 특히 주요 게임들 성과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 시프트업 대표 게임이죠, 니케. 니케 매출이 이전 분기보다 거의 40% 가까이 늘어서 451억 원을 기록했고요. 트래픽도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그 우려가 좀 있었는데 잘 방어한 모양새예요. 네. 그리고 중국 출시 첫 분기 일평균 매출도 한 1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스텔라 빌레이드예요. 아, 그렇죠. 매출이 무려 837%? 이게 맞나요? 800% 넘게 성장했고 누적 판매량은 벌써 300만 장 중반대래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800% 넘는 성장은 이례적이죠. 특히 이게 콘솔 플랫폼 독점 출시였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더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하고요. 이런 실적 호조랑 같이 또 비용 구조 변화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요. 인센티브 지급 때문에 인건비는 한 67% 늘었는데? 아, 인건비는 늘었군요. 네, 근데 또 외주 용역비가 줄어든 효과가 있어서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거의 40% 가까이 감소했어요. 오, 비용이 줄었다니 이건 긍정적이네요. 다만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관련해서 지급 수수료, 그러니까 플랫폼에 내는 돈 같은 거죠. 이런 게 늘면서 변동비는 254억 원으로 꽤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 결국 성장을 위한 투자가 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이 리포트에서는 올해 전체 매출을 한 2,996억 원, 영업이익 1,86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던데요. 예, 연간 전망치는 그렇게 제시했는데 좀 단기적으로는 니케 매출 흐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줄 거란 거죠. 아, 니케가 여전히 중요하군요. 글로벌 매출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중국 쪽 매출 순위가 최근에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향세라는 점이 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신작 게임 출시가 없는 일종의 공백기가 시작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죠. 게임 회사한테 신작 공백기는 상당히 좀 민감한 시기거든요. 네, 기존 게임의 생명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리포트에서 자꾸 니케 매출 추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리포트가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부족해 보여도 세 번째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죠. 프로젝트 스피릿이라고 여기에 대한 정보 공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다음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프로젝트 스피릿. 이 리포트가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 좀 낮췄어요. 5만 5천 원으로. 그런데 투자 의견은 바이, 즉 매수 의견을 유지했네요. 네, 목표 주가 하향은 앞서 본 실적 전망치 조정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고요. 이 목표 주가라는 게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여기에 목표 배수 25배를 적용해서 계산했다고 해요. 25배요? 네, 여기서 EPS는 주식 1주당 회사가 얼마 벌었냐는 거고, 배수는 그 이익 대비 주가를 얼마나 높게 쳐주냐, 뭐랄까 성장 기대치를 나타내는 거죠. 25배면 사실 꽤 높은 기대치를 반영한 겁니다. 목표 주가는 낮췄는데 매수 의견을 유지한 근거는 뭘까요? 좀 궁금한데요. 리포트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16배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 PER 16배. 네, PER은 현재 주가가 회사 이익 대비 몇 배냐는 건데 이게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좀 싸다,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신작, 프로젝트 스피릿에 대한 기대감, 이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매력적인 구간이 됐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 여전히 살만하다. 뭐 이런 분석이군요. 네, 리포트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 신작 정보 공개 같은 긍정적인 소식이 딱 나와주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증권사 리포트가 작성된 시점에서의 판단이고요.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시프트업은 2분기에 일단 스텔라 블레이드가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고요. 네, 그게 컸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니케 매출, 특히 중국 시장 성과가 중요해졌고 또 신작 공백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는 현재 주가 수준이랑 신작 기대감, 이걸 바탕으로 바이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리포트가 시프트업의 현황과 전망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게임 산업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업데이트 성과라든지 신작 개발이나 출시 일정, 또 경쟁 환경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그래서 이 리포트 분석에 더해서 다양한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그 프로젝트 스피릿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언제쯤 공개될지, 이게 향후 주가 흐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게임 장르라든지 특징, 출시 일정 이런 게 구체화될 때 시장은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리려 할 겁니다.